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제라고 봐야 되죠. 어저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사랑하시는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복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한 2개월여 동안 칩거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칩거라는 게 맞겠군요. 예, 국민의힘 그때 탄핵 찬성 가결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참 못 볼 거를 겪으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그때 정상적인 당대표의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서 칩거에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이 12월 중순경이니까 지금 한 2달여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제 올 것이냐, 언제 나와서 좀 이 어지러운 판을 정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늦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나오기를 측근들한테서 얘기하기를 1월 말에 나올 것이다, 2월 초에 나올 것이다, 이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전면에 나타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책을 쓰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성정상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또 기본적인 상식, 그런 걸로 봤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좀 성찰의 시간,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책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전에 복귀했을 때 사람들이 밝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좀 신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지 않을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배신이라고 결정짓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실망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심한 마음이 클 줄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둘 때의 말은 그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위로하려고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 대중들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 강연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그 2030 청년들과의 그 소통이라든가, 왜냐면은 그 특히 그 청년들은 한동훈 대표를 많이 그 좋아하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소통하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청년들과의 그 소통을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진짜 그냥 훌훌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소박한 면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가가려고 하고 또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시간에도 그렇고 또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자유스러운 방법으로, 보다 더 이렇게 좀 친밀한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면 사실 뭐 이제 그 지금 거리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싹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느 쪽으로 내가 좀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그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한동훈 대표는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뭐 가리거나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또 그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같이 항상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젊으신 분들, 좀 신선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좀 때가 덜 탄, 때가 별로 이렇게 묻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뜻을 많이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언더 73 있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을 매개체로 해서 모인 언더 73에 모인 분들의 그 성향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뭔가 정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마음에 이렇게 뭐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 그 사회 각계각층에 그 인사들하고 소통을 좀 더 넓혀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반영도 많이 하고,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격대로 이제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뭐 절대 일단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렇든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그 뭐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무슨 뭐 누구를 저기 하지 않고 뭐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뭔가 그 좀 이념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또 그 우리나라 정치의 그 한 방향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방향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 73에 거는 기대가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더 73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한동훈 대표와 또 그 이외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그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 바람이 불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어정쩡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조금 그 스탠스가 약간 그 확실하게 이렇게 정하지 못한 분들도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방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을 해 나가면 뭔가 이제 그 새로운 바람이, 한국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일단 이 정광훈 목사 이 극우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 선긋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그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보편적인 그 보수의 성향을 따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극단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지지한다 뿐이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 약간 그 결을 좀 달리하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그 포섭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몇몇 국회의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해갖고 그 몇몇 의원들만이 거기에 같이 동조할 뿐이지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그냥 크게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들이 너무 이렇게 세력화시켜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누가 뚜렷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차기의 어떤 대표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쪽 사람들 그렇지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그쪽에 가지 않겠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만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할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그쪽으로 같이 줄을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뭐라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니까 지금 나오면 짐 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본인의 위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짐입니다. 짐. 본인이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을 탐탁장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도층에 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정광훈 목사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절하고 정광훈 목사의 모든 말에 다 동조해가지고 얘기하고 그 기회주의적인 말 계속 남발하고 김민전 의원은 무슨 생각하기도 싫은 백골단인가 데리고 가서 또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그러는 거를 좋아할 수 있지만 진정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극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바람을 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지금 이쪽에 특별한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누가 지금 선도할 만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말 안 하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뚜렷한 한동훈 대표 같은 뚜렷한 누가 나타난다면,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제 그 사람들은 선긋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 1600만 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1600만 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정광훈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거기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힘을 몰아줘도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명을 보고 정치를 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또 거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무슨 자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유통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광훈을 지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타도하려고 나가는 거죠. 이재명이가 뭔가 법정에서의 판결들이 정확하게 단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집회에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이나 소속된 당이나 마음은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뚜렷한 거를 하질 않으니까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찬성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를 타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 자유통일당에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인 양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에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집회에 가면 꼴 보기 싫은 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가는 목적은 이 보수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는 거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타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라 이런 마음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빼고 또 이런 사람들 빼고 저런 사람들 빼고 거기에서 지금 극렬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표를 다 끌어모아봐야 절대 정권 재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나가 떳떳하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핵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를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묘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그렇지만 이 장림나라에 가면은 애꾸가 왕이라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서 좀 뭔가 반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 우리 보수 우파의 합리적 보수 우파의 짐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합리적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저쪽 진보에도 그렇지만 합리적 진보 세력이 극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있겠죠. 그 뭐 언더 73에 계신 분들도 나오면은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누구나 이렇게 확실한 한동훈 대표 같이 이렇게 확실한 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지지율의 그 변경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분명히 바뀔 거다 이거죠. 지금은 그 이렇게 약간 이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 누군가가 주인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나와서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나타내면 우리 그 합리적 보수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동조하고 또 지지를 보내고 또 뜻을 합쳐서 그 민주당의 그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그 절대로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 행정권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 입법권 행정권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뚜렷한 그 메시지를 가진 그런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지도 않게 또 너무 빠르지도 않게 딱 적절한 시기에 그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뭐 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 민주당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그 마음이 쩔릴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표정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무서워할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사람들이죠. 그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해서 누구 하나 뭐 한동훈 대표한테 뭐 이긴 사람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앞에서 뭐 당당하게 뭐 말이나 제대로 한 사람들 있습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다 창피나 당했던 사람들이지. 그 민주당 다 덤벼도 안 됩니다. 민주당 그 179명인가요? 그죠? 그거 다 덤벼도 한동훈 대표한테 당해내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구린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 구린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린 구석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뭔가 정당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 있잖아요. 치졸한 방법들로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한번 상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거기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고 또 사실적 기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준 게 우리가 봐왔던 게 워낙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구 하나 한동훈 대표한테 말 제대로 똑똑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서영교 의원이 뭐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바로 말해버렸잖아요. 그 친인척 그 채용해가지고 국회 비서관이나 뭐 이런 걸로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끽 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 링 위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에. 뭔가 정책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정책으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구린 게 있으니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 앞에 가가지고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다 나오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죠. 뭐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 무슨 뭐
예?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다가 한동훈 대표한테 또 쫑커 먹었죠. 유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유시민은 뭐 괜히 한동훈 대표한테 까불었다가 죄인 되고 벌금 두드려 맞고, 뭐 김의겸 의원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뭐 말이나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그 속된 말로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겁니다. 창피나 또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근데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정책 갖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당연할 재간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 들은 그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유언비어나 그런 되지도 않는 사실적 기반이 되지 않은 말들로 한동훈 대표를 상대하니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뭐 최강욱 의원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국 3M 어떻게 한동훈 대표 한번 이겨보려고, 한동훈 대표 한번 어떻게 흠집 내보려고 했다가 되치기 당하잖아요, 되치기. 그 나중엔 꼴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도 잘리고.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서 뭐 제대로 이렇게 그 한번 난타전을 가져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갈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냥 야, 너 그거나 정리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똥이나 닦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도 말할 것도 없죠. 이모.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한 방에 가만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듣고 있다가 기가 차니까 그냥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덤볐다가 잘 된 사람이 없네. 서영교, 김민석 빼고는 김의겸도 안 됐지, 최강욱도 안 됐지, 김남국도 안 됐지, 안민석도 안 됐지.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그냥 KO돼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또 상황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마음들 졸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또 그 공격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당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적이지 않은 거, 유언비어 같은 걸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같은 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씩 웃으면서 유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에 당할 사람입니까, 어디? 그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만큼 민주당을 상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서로 구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거 갖고만 난타전을 벌이는 겁니다. 치열하게.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서로 흠집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공격 같지도 않은 공격에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너 이렇다던데 그러면 그럼 너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아주 그 요새 그 민주당 뭐 한동훈 대표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뭐 큰 승자이냐,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그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떠들어댔잖아요. 그동안 좋은 세월 지냈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한동훈 대표 나와서 사실적인 얘기로 한마디들 하면 두 마디로 갚아주는 한동훈 대표한테 끽소리 못하고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당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되지도 않는 말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또 얘기했으면 몰라.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만 살아온 사람이 어디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당연히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겠지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제 자통당으로 이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민전 의원하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한 몇 사람 모아서 그냥 자통당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그 의원 활동하시고, 왜냐면 정말로 국민의힘에 해가 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 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국민의힘의 그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도층에 계신 분들한테.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윤상현 의원 얘기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당을 떠나서. 당만 보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를 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고 그냥 당에서만 있어야죠. 지금 당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앞에 떳떳해야 되는 것도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로 공격을 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보면 국민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얘기하겠죠. 뭐 김동연 지사니 무슨 뭐 김부겸 전 총리니 얘기하겠죠. 이낙연 뭐 총리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뒤쳐져 있잖아요. 그죠? 정작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쳐져 있고,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앞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싹 쳐내버려야 합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민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힘 모아서 또 성원해 주시고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은 한 번 누르셨으면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좋아요도 그냥 한 번만 누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서 힘이 될 수 있게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